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문혜연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연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방영환 멘토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영환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그 한국가스공사 채용직 인턴직 지원자인데요. 이 9월 들어서 이제 하반기 공기업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역시나 가스공사가 좀 인기가 많았어요. 일단은 가스공사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스공사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공기업 중에 하나인 이유는 네. 안정성과 그다음에 복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의 어떤 요소를 잘 갖춘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천연가스를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해외에서 천연가스 어떤 시설들을 좀 유지보수하거나 관리해주는 어떤 해외 사업들도 확대하고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국익을 또 높이는 데도 일익을 하고 있는 그런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공기업 채용 경쟁이 늘 치열하지만 이번에 하반기 가스공사 채용 이제 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채용 경쟁이 207대 1이었대요. 엄청나죠. 207대 1이요? 엄청나죠. 이게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런 경쟁률을 들으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나 싶은데 막막하죠. 네, 어마어마한 경쟁률인데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이 가스공사라는 공기업이 진짜 많은 지원자들이 선망하는 기업이라는 게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 가스공사는 공기업 중에서 특히 복리후생이 대기업에 버금갈 정도라서 더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가스공사에서는 약간 낮은 어떤 저리로 그 지원들을 위해서 그 담보 대출을 해주는 그런 복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떤 주거 안정까지도 신경 쓰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적 복지 제도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어떤 복지적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카드를 제공해주고 있고 네. 또 정년 퇴임했을 때는 여행도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서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그다음에 퇴임할 때까지 다양한 복지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 복리후생이 좋아도 일단 입사 후의 일이니까 네. 그때 그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 입사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번에 만약 원서를 내지 못한 취준생들도 내년 상반기를 좀 바라보면서 이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가스공사에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하시려면 아무래도 해외 사업에 대한 그 역량이 매우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토익은 700점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지원 가능하겠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어떤 어학 점수를 받아 놓으시면 향후에 여러분들이 면접이나 이런 데서 해외 지사 파견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스펙 중심의 어떤 그런 걸 준비하시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그 과제의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가스공사에 대한 나의 관심도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가스 에너지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업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가스공사가 선호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적인 역량이 있으면 더 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미래에 도전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즉 아무래도 해외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전적인 인재들을 원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업무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가스공사처럼 안전이 중요한 그런 회사에서는 협력하고 공동의 성공을 실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 천연가스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디에도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전문성을 추구하는 인재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주인공의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네. 취미와 특기가 클라리넷 연주 그리고 스노우보드라고 합니다. 네.
전공은 기관 시스템 공학이고요. 네. 학점이 2.25점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격증은 2급 기관사, 회계사 자격증이 있고요. 네. 수상 경력으로는 해양 리더십 장학생 선발, 그리고 어학 점수는 토익이 700점이고요. 네. 경력으로는 한진해운에서 4개월간 2등 기관사로 했고요. 영창기업사에서 3년 8개월 동안 일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기관 시스템 공학 전공자인데 학점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공대는 뭐 학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네. 아무래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공기업이라 좀 괜찮을까 싶은데요, 선생님. 네,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핵심은 뭐냐면 네. 학점을 대체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직무 전문성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점이 좀 낮은 부분들로 인해서 뭐 공기업 채용이 돼서 뭐 손해를 보거나 뭐 이게 마이너스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좀 자격증과 경력이 눈에 띄었는데요. 회계사 자격증이 있고 또 해운사에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한진해운이 지난해 구조조정에 휩싸이면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뭐 그 회사의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자신의 어떤 직무 능력이 부족함이 있거나 뭐 근무 태도가 바르지 않았거나라고 하는 것이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회사의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회사에서 뭐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뭐 그랬던 경험들을 잘 살려서 작성하시면 본인의 어떤 글로벌 역량도 어필할 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인공이 쓴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채용형 인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이 공기업의 NCS 기반 자기소개서의 경우 이 맨 처음 경험 기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를 작성할 때 좀 유의할 점이나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공기업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직무 기술서거든요. 일단 직무 기술을 하나 프린트해 놓으세요. 그리고 옆에서 내가 그 직무 기술서를 보시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무엇이는지 보시고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밑줄을 그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해당되는 지식과 스킬과 그다음에 태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면 그런 경험을 이제 작성하시면 되는데 경험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이쪽에 경험 기술서라고 할지라도 경력 기술서처럼 쓰셔야 돼요. 어느 기간 동안 했는지, 회사명은 무엇인지, 뭐 그리고 관련돼서 주요 업무는 무엇이고 주요 성과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소서를 쓰는 것처럼 쓰지 마시고 경력 기술서를 쓰신다는 생각으로 작성하시면 보다 이제 가독성 있는 내용으로 작성이 다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자기소개서 문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항목입니다. 자, 1번 코가스하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희망 직무를 선택한 이유를 입사 후 목표 및 포부를 포함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네. 이 지원 동기와 희망 직무 선택 이유를 좀 묻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실지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가스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주도하는 전문가. 이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역량을 네. 가졌다는 건지는 이제 명확하지 않은 소제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네. 일단은 당연히 뭐 코가스에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뒤에다가 어떤 전문가라고 좀 써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뭐 안전관리 전문가라든지 뭐 배관 설계 전문가라든지.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전문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표현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좀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면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가스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주도하는 전문가. 코가스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원동력인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고자 지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코가스의 공급을 위한 모든 설비 운용에 있어 철저한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가 가진 기술력과 경험이 핵심적인 코가스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4년간의 선박 기관사 경험을 통해 배관 및 기계 시스템을 다뤄왔습니다. 특히 1년간 냉동기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해왔던 만큼 LNG 저장 탱크 및 냉동기 관리 업무에 있어 실무적인 기술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사 후 코가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설비 운영에 기여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가스기사, 소방기사 등의 자격 취득과 내부 교육을 통해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규정과 공정에 대한 총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팀의 원활한 협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자격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취득을 하겠다고 쓰고 있는데요. 이 혜연 학생 이런 내용은 어떻게 봤나요? 네, 그래도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되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서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직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들고 있는 것은 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쓴 부분도 있거든요. 네. 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목표가 되게 뭐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코가스에 지원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코가스에서는 현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난 이런 사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좀 더 지원 동기가 분명해지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포부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우리가 뭐 자격증 취득하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가스공사에서 어떤 해외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어떤 글로벌 역량과 그다음에 뭐 배관 및 어떤 기계 시스템에 대한 설계 능력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썼으면 훨씬 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관점에 맞춰서 자기 포부를 연결시킨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어떤 평가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제 및 업무 수행 상황에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효율적으로 과제 및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 발언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업무 효율성 또는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기술해 주십시오. 네. 의사소통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구체적인 상황과 또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도 묻고 있는데요. 좀 혜연 학생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뭔가요? 네, 저는요, 상대방의 말을 정리하면서 나의 주장을 펼쳐가는 방법인데요.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들었다는 것을 인식시키면서도 저의 주장을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주인공의 경우에는 어떤지 소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호 존중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 과정에서의 갈등 해결. 이 구체적인 경험 상황을 소제목으로 한 것 같은데요.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내용적으로 상호 존중했다. 그다음에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상호 존중을 통해서 정비 과정에서의 갈등을 해결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상호 존중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 과정에서의 갈등 해결. 이 기사 시절 순환수 펌프의 정비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업 후 시운전을 하니 1기사님은 펌프의 회전 방향이 반대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3기사는 본인이 결선을 맡게 했으니 회전 방향이 맞다고 주장하여 둘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원리상 3기사의 의견이 맞지만 단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주장하는 1등 기관사님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초임 3기사 시절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을 설명드리며 원리를 지켜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경험을 말씀드리니 기관장님께서는 3기사 말대로 원래 결선대로 연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는 무조건 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확신할 수 있는 경험, 지식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직급이 낮고 경험이 적더라도 동료로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구체적인 상황과 분명한 의견이 두드러지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잘 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그 자기가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단 쓰고 있다는 점은 잘 쓴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 내용이 지금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떠한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은 잘 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공기업 자기소개서, 특히 NCS를 적용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에는 네. 의사소통 능력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효율성 또는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방법을 서술하라고 했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시 능력에서는 문서를 통한 소통도 있고 또 경청과 의사표현을 통한 소통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경청과 소통에 대한 부분만 썼고 문서를 통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솔직히 말해서 작가와 소통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왜 이 의견이 맞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했다라고 하면 그건 문서 또는 글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도 될 수 있거든요. 네. 너무 한쪽 방향으로 말을 통해서 어떻게 소통하고 존중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내가 근거나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소통했다라고 하는 방법들도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NCS 의사소통 능력 쓸 때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그 점을 좀 더 추가해 작성하면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한국가스공사 채용형 인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봄이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명확하고 깔끔한 문장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공대생다운 명확한 설명과 더불어 문장도 간결해 전달력을 높여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일부 문장에 대해서만 수정 제안을 할까 합니다. 선박에 대한 검사들 중 특히 세계 메이저 정유회사에서 행하는 메이저 검사가 가장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이 까다롭습니다. 이대로 두어도 별 문제는 없는 문장입니다. 다만 부사의 위치에 따라 더 매끄럽게 읽힐 수도 있는데요. 선박에 대한 검사들 중 특히 세계 메이저 정유회사에서 행하는 메이저 검사가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부사의 위치는 사실 앞에 있어도 큰 무리는 없는데요. 하지만 서술어 앞에 두면 더 매끄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자기소개서는 맞춤법 등을 민간 기업보다 더 세심하게 본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꼼꼼하게 살펴서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학업 과제 수행이나 업무 수행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쳤으며 어떠한 점에서 그 해결책이 효과적이었는지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네,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스공사에서도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항목에 딱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제 그 해결하는 과정을 서술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에 대한 원인 도출과 해결 방안 탐색, 해결 방안에 대한 어떤 적응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쓰라고 하잖아요. 네. 이처럼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인식,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 대안에 대한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을 다 하나씩 찝어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작성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내용이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감을 활용한 점검으로 문제 발생 최소화. 2등 기관사로서 두 번째 선박에 승선했을 때 항해 중 발전기의 윤활유 원심 필터의 몸체 부분이 절손되어 발전기 엔진이 자동 정지되어 선내 정전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윤활유 원심 필터의 몸체가 절손된 원인을 조사해보니 배를 인수받을 때부터 발전기 윤활유의 재고가 부족한 것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부분은 정상이었기에 윤활유 신압 및 발전기 펌프 탱크의 청소 작업이 미뤄졌고 그 사이 필터에 슬러지가 다량 축적되어 진동이 심해져 몸체가 절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윤활유 원심 필터 완제품으로 긴급 기부속 청구서를 보내고 발전기 운전을 위해 긴급 조치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온도계, 압력계 등 시각적인 정보 확인으로의 한계가 있었고 진동과 소리를 민감하게 관찰해야 했습니다. 이후 기관실 순찰 시 오감을 활용하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기술적 문제의 발생과 해결 상황을 적고 있습니다. 네. 그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관련 직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취할 법한 해법이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상상은 되는 내용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상이 되게끔 잘 작성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상황과 그다음에 원인, 그에 따른 해결 방안 이것을 잘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굉장히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잘 작성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다만 좀 더 추가하고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문제 해결 능력 안에 하위 능력 중에는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거기에는 뭐 비판적 사고방식, 논리적 사고방식, 창의적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이나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은 내용으로 더 잘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어떨지 마지막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가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에 도전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 믿고 협력하여 공동의 성공을 실현하는 사람, 네. 자기 분야의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 세 가지 인재상 중 자신과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인재상을 하나 선택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네. 인재상을 제시하고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 건데요. 네. 혜원 학생의 경우 세 가지 부분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두 번째 믿고 협력하여 공동의 성공을 실현하는 사람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좀 같이 일할 때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디서? 아,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어떤지 소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땡땡면과의 신뢰를 통한 12번의 성공적 협업. 네, 어. 두 번째 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적은 것 같은데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스공사 쓰는 친구들이 대부분 많이 선택하는 게 2번 항목이거든요. 네. 네. 3번은 쓰기 좀 부담스럽고 1번은 도전한 것이 딱히 없고 아하. 협력이 가장 만만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내용이긴 하는데요. 만만해서. 네, 그렇죠. 아무래도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12번의 성공적인 협업이라고 하니까 뭐 일단 헤드라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기술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땡땡면과의 신뢰를 통한 12번의 성공적 협업. 12번의 팀 정비 작업을 통해 믿고 협력하여 공동의 성공을 실현하는 사람으로서의 역량을 키웠습니다. 선박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기계의 운전 시간에 따른 정비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메인 엔진 오버홀 시나 발전기 엔진 오버홀 시에는 기관 부원 전원이 협력하여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메인 엔진은 기계 규모가 대형이기에 기관 부원들의 작업 위치를 지정하여 일을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비 작업을 하지 않게 되면 추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작동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비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항상 작업 시 주의사항과 특수공구의 사용법에 대한 툴박스 미팅을 진행하여 작업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비 작업들을 12번 정도 진행해 보면서 저는 협동심을 키울 수 있었고 코가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인 믿고 협력하여 공동의 성공을 실현하는 사람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람이라 확신합니다. 네. 협업의 경험이 있다는 것 외에 개인적인 역량이 잘 드러났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존에 했던 업무들이 다 정비를 자주 하는 업무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만큼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정비 업무를 완수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가 협업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동의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뚜렷한 목표가 제시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정비를 잘했다 정도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비를 통해서 어떠한 목표를 실현하고자 팀원들끼리 어떻게 협력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서 네. 그런 부분들 좀 더 추가해 작성하시면 좋을 거라는 뭐 그런 피드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국가스공사 채용형 인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혜연 학생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께서 미리 써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짧게 써봤습니다. 네, 여러 항목 중에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 쓴 건가요? 네, 제가 써본 항목은 네 번째 항목인데요. 네.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썼습니다. 그렇군요. 멘토님이 이번에 굉장히 상세한 사전 코멘트를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상세한 가이드를 주신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공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항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면서 아, 문제 해결 능력을 저렇게 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원인,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과 그다음에 진짜 직업 기초 능력에서 말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활용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좀 상세한 코멘트를 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혜연 학생이 생각하기에 이번에 멘토님이 특별히 강조한 사전 코멘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멘토님께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멘토님의 조언을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는 해외 학술 탐방을 위해 공모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탐방 주제를 고민하던 중 대기오염과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치열한 브레인스토밍 끝에 토마토와 계란 껍질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마모율이 적은 타이어를 선정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지만 영어 논문 자료조사에서 잘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과학 논문을 번역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팀 내에는 이공계열 전공자가 한 명밖에 없어 자료조사의 방향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랜 기간 타이어의 마모와 환경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타이어 연구소의 연구진의 연락을 취하고 고분자 공학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되 기존의 조사를 바탕으로 질문을 구체화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타이어 연구진에게도 메일을 보내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토마토와 계란 껍질이 타이어의 내마모성과 내열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구할 수 있었고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실험 가능성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차츰 완성도를 높여나갔고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공모전 참여 경험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제가 쓰라고 한 대로 안 쓴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일단 아무래도 좀 창의력에 좀 약간 포커스를 많이 두신 것 같아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쓰신 내용, 혜연 씨가 쓰신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일종의 자원관리 능력 중에서도 인적 자원관리 능력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SK 같은 회사에서도 이런 인적 자원관리 능력을 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약간 주변에 도움을 얻거나 이렇게 협조를 얻어서 일을 진행했던 경험들을 쓸 때 자원관리 역량으로 쓰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쓰기에는 되게 좋은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 그다음에 대안 마련, 문제에 대한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잘 제시가 되지 않고 주변에 도움을 얻었던 내용들만 쓰고 있어가지고 뭔가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창의적이라고 하는 게 뭐 되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조금이라도 바꿨던 기존과는 좀 다른 방법을 제시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창의력이라고 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고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혜연 학생은 멘토님 평가 듣고 추가로 궁금한 게 좀 있나요? 네, 그러면 문제 해결을 이제 제시할 때 자기가 주체적으로 행한 일 위주로 써야 이제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했다는 거를 더 잘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이제 자신이 주체적으로 했던 경험이면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팀원들끼리 같이 문제를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경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꼭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함께의 경험도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가스공사 채용형 인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